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튜브 반갑습니다. 전 세계 300만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좋은 정보들, 재미난 정보들, 알찬 정보들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즐기고 누려보겠습니다. 허부산의 관절의 비친 병원입니다. 더 탄탄 병원의 김도훈 병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도훈입니다. 네, 이름 자체가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네. 네, 건강이 더 탄탄해지는 느낌입니다. 네. 어떻게 장명한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직접 아내분께서 뭐 장명서 이런 거 하십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이게 현상금을 걸었었거든요. 주변에 이제 가까운 분들에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현상금을 걸었었는데 이제 여러 후보군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고르고 보니 저희 와이프가 지었던 겁니다. 수수료라든지. 예. 이런 게 좋아요. 300만 원이 원래 현상금이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3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예. 다른 데서 좋은 게 들어왔어. 또 아내분의 이름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발목을 많이 좀 확인할 겁니다. 발목 삐었을 때 네. 뭐 깁스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뭐 금이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반깁스 이상은 하는데 네. 깁스하는 거 이거 가깝게서 많이 풀거든요. 특히 날이 더워지면. 오늘의 제일 큰 포인트가 네. 반깁스인 것 같습니다. 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돼야 그 나라에 발목에 관심을 가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저희 어릴 때 생각해 보십시오. 발목 삐면 끌어당기면 납니다. 그렇죠. 저도 어릴 때 그냥 가까운 한의원과 침 맞고 나 진짜 이제 어려움질하고 발목 삐었잖아. 발목이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갔어.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갔거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돌리라. 그러면 돌아온다고 했다니까. 소득 3만 불이 무슨 말일까 했는데 반깁스도 사실 재료대가 돈이 드는 치료 방법이니까 네네. 그런 나라가 돼야 반깁스를 이제 환자들이 쉽게 그래도 착용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든 뭐 이제 그 병원의 어떤 뭐 접근성이든 이런 게 되는 것 같고 네. 발목을 접질렀을 때 뭐 뼈가 부러지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접질렀으면 반깁스는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원래 이제 외상의 기본이 RICE라고 해서 Rest Ice Compression Elevation. 그러니까 일단 고정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안 써야 회복을 하죠. 사람의 몸에는 항상성이라서 항상 다치면 몸 스스로 쉬게 일단 시간을 주는 건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반깁스인데 발목에는. 발목을 접질렀을 때 한 2, 3주 정도만 잘 해도 거의 8, 90%에서는 문헌상 뭐 다 회복된다. 인대가 손상돼도 다 회복된다. 완전 파열돼도 어느 정도 회복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목에 반깁스를 할 만큼 다친 게 엄청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볼 차다가 살짝 점프하다가 내려왔는데 뒤틀려서 접질렀어요. 네. 발목이 돌아갔다고 하죠. 네. 약하게. 네. 근데도 한 뭐 일주일 정도 아픈데 뭐 압박붕대 감고 네. 다니고 뭐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나면 이제 안 아파지죠. 예, 예.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급성에서 만성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고는 시간이 지나면 쉽게 접지르죠. 아니면 평지 걷다가도 힘이 휙 빠지는 느낌이 든다거나 예, 예. 그 인대가 손상되었을 때 고정을 잘해서 원래의 길이나 위치대로 회복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줄 건데 그때 제대로 반깁스를 안 해서 이제 그게 터진 채 유지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절이 가면 이제 흔들림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만성 발목 불안정증이라고 하거든요. 한 번 접질리면 계속 접질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한 번 접질렀을 때 처음 딱 다쳤을 때 치료를 잘해서 회복이 잘 되면 추가로 접질리는 확률이 처음 이제 안 다쳤을 때랑 똑같은 건데 한 번 접질렀을 때 제대로 치료가 안 됐으니 발목 외측에 있는 인대가 3개 있는데 그게 이제 앞에 중간 뒤에 쉽게 이제 환자분한테 설명드리면 앞이 주로 다치고 심하면 중간까지 다치고 그 다쳤을 때 치료가 안 됐으니 흔들림이 남아 있는 거죠. 터진 인대는 이미 기능이 소실된 거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손상을 계속 받는 거죠. 보통 그러면 발목 염좌, 발목 빔이 있으면 한 2주 정도는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짧으면 1주, 길면 2주, 심하면 3주. 그리고 그러고도 이제 흔들림이 남으면 그냥 통깁스를 하자고 합니다. 처음 다쳤다면 그때 치료 제대로 안 되면 계속 흔들림이 남으니 이제 그때 안 되면 이제 3주에서 6주까지 통깁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얼마 전에 그 팔을 다친 적이 있어서 반깁스를 했었는데 4주가 나왔었거든요. 네. 일주일 지나고 깁스 풀고 다녔습니다. 너무 갑갑했어. 환자분들이 너무 불편한데요. 불편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고정을 해서 몸에게 쉬는 시간을 줘야 회복이 될 거니까. 염좌란 거는 뼈와 뼈 사이를 우리가 관절이라 부르고 관절을 유지시켜주는 이제 인대. 힘줄. 예. 인대가 이제 파열이 되거나 부분적인 손상이 된 거거든요. 그럼 그 손상이 됐을 때 이제 우리가 고정을 딱 잘 해줘서 그 발목을 90도로 유지를 잘 해줘서 원래의 길이대로 유지가 됐을 때 그 길이대로 잘 아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풀고 그냥 걸어 다니면 늘어난 채로 아물거나 공간이 계속 확보되면서
안 아물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발목을 90도 유지한 채로 샤워하시고 닦고 빨리 방귀 착용하시고 네, 네. 잘 때 꼭 반드시 착용하시고. 저희 그 스텝인데요. 네. 예. 발목에 대한 통증, 네. 그리고 염좌를 심하게 겪었던 네.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야구를 하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오른쪽 발목을 한번 인대 쪽이 한번 심하게 부었었는데 네. 이제 그냥 낫겠지 생각하고 병원 안 갔다가 네. 지금도 계속 한 번씩 통증이. 힘 빼시고요. 허벅지도 힘 빼시고 무릎도 힘 빼시고 발목도 덜렁덜렁 힘 빼시고 힘을 못 빼시고. 이게 잘 안 돼요. 환자분들이 오시면 자기는 힘 뺐다 하는데 힘을 잘 못 빼시고. 여기 눌리면 괜찮으세요? 살짝 아파요. 이거 우리가 여기가 지금 아프다는 제가 여기 눌리는 그거예요. 외측이 못 잡아주니까 안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쪽이 아픈 거죠. 그럼 지금은 이제 제가 봐서는 힘 한 번만 더 빼볼까요? 정확하게 검사를 못 하겠어요. 힘을 계속 주세요. 안 돼. 한 번 안 되면 안 되더라고. 힘 빼봐.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저희가 그냥 이제 MRI 검사하자고 하고요. 보통 심하신 분은 제가 만져보면 발목이 앞으로 다 빠집니다. 그래서 발목 수술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만져볼 때 수술이 결정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명확하게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힘을 주셔서. 발목이 붓고 막 삐었고 멍이 들어서 병원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는단 말이죠. 네. 근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있어요. 저도 들어봤는데, 깨끗한데요? 라고. 그럼 뭐가 깨끗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네. 이제 관절염이 어느 정도 조금 진행되거나 발목의 염좌 이후에 만성적인 이제 발목 만성 불안정증이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뼈가 조금씩 자라 있고 네네. 뭐 이런 이제 관절염의 어떤 형태들이 보이면 약간 이제 저희가 표현을 뭐 약간 지저분해 보입니다. 뭐 이런 게 있고 아예 그런 거 없이 엑스레이 상으로 그냥 정상적인 관절 모양을 보일 때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군요. 예. 구두 신는 거 발목이 안 좋죠. 네. 안 좋죠. 사람의 발에는 아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구두는 이제 이 아치가 이제 받쳐지는 서포트가 없죠. 요즘은 이제 조금 기능성을 가미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긴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구두란 것들은 이 아치를 서포트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발목에도 발에도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스포츠화들이 있는데 발목이 안 좋은데 요거 신으면 괜찮더라.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근데 이거 광고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 PPL 받고 제가 발등이 높거든요. 요족입니다. 평발의 반대. 오히려 이제 병적인 평발들은 군대 안 가는 정도로 심한 게 있지만 그걸 가지신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키는 가면 에어맥스 계열. 네네. 그나마 아치가 좀 잘 받쳐주죠. 아치가 잘 받쳐주죠. 아치가 그나마. 균형을 잘 잡을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예. 아디다스가 발볼이 좀 넓어요. 맞아요. 발볼이 엄청 편하고 그다음에 아치도 좀 더 서포트가 강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괜찮고. 네. 사실 아식스가 신발을 잘 만들거든요. 마라토너 만드는 회사니까요. 그렇죠. 등산화들이 요즘 워낙 잘 나와서요. 등산화가 아치를 훨씬 잘 받쳐주고 발볼이나 이런 것들도 편한 게 많더라고요. 트레킹화도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발 건강을 위해서 일반 기성 브랜드 말고 이런 그 트레킹화 같은 것도 하나씩 좀 멋스럽게 사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발목을 삐면 엑스레이 찍어보고 뭐 반깁스하고 약도 먹고 물리치료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보통 과정이 좀 어떻게 되는지 가장 먼저 엑스레이 찍습니까? 예. 엑스레이 찍죠. 엑스레이 찍어서 혹시라도 사람 모르니까요. 골절이 있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초음파 검사 하자는 병원들이 많잖아요. 인대를 다치면 사실은 정확하게 보려면 MRI를 찍는 게 맞습니다. 그걸 봐야 되는데 급성기 때는 엄청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붓기가 적어도 깔아앉고 통증이 없을 때 MRI를 찍어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발목 염좌가 있거나 만성 발목 불안정증이 있을 때 MRI를 찍는 이유는 관절 연골에 손상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MRI를 찍어야 되지만 그 시기는 붓기가 좀 빠지고 나서 찍는 게 정확하게 MRI를 볼 수 있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렇게 찍는 게 좋은 것 같고 이제 그 전에 볼 수 있는 것들이 초음파입니다. 초음파요? 네, 초음파는 뭐 간단하게 그냥 누워서 이제 젤 발라서 그냥 젤 발라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전체 파열인지 부분 파열인지 또 오래되신 분들은 파열된 상태에서 말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의사들은 이제 예측이 어느 정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플랜을 세울 때는 이제 필요하니 너무 초음파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깁스를 해서 고정을 하고 그다음에 수상하고 한 3일, 4일까지는 이제 얼음찜질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요즘은 이제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제 냉각 치료라고 해서 이제 가스로 냉각하는 이제 그거 되게 차갑더라고요.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약간의 압박, 컴프레션, 붕대로 좀 감아드리는 것도 이제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심장보다 높은 위치를 올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붓잖아요. 우리 생각해보면 심장에서 피가 발가락까지 가는데
그럼 그게 거꾸로 어떻게 올라옵니까? 종아리 근육을 펌핑을 해서 올리거든요. 근데 반깁스를 해놓으면 못 올라오잖아요. 그쵸. 그럼 중력으로밖에 안 되니까 심장보다 높은 위치로. 텔레비전 보면서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다리가 그냥 척 올리고 절대 무조건 붓습니다. 누워서 베개 같은 거 맞춰놓고 심장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놓아야 붓기가 빠집니다. 그렇게 하면 통증이 일단 빨리 줄어듭니다. 네. 통증이 빨리 줄어들고 그다음에 염증반도 빨리 깔아.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는 약을 그냥 좀 드시라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은 소염제, 뭐 근육이완제, 뭐 이제 붓기 좀 빠지게 도와드린 약들, 그다음에 제산 이런 거 드리는데 인대가 만약에 손상이 된 채로 그냥 잘 아물지 않은 채로 우리가 방치하고 넘어가게 되면 발목이 흔들립니다. 발목의 관절염은 발목 전체가 고르온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정형외과 의사가 되는 시점부터 해서 쭉 보면 한국에는 발목 전체보다 안쪽에만 관절염이 심해져서 오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발목 안쪽으로. 네. 네. 왜 그런가 봤더만 반깁스를 잘 안 하고 그냥 다쳐도 걸어다니면 낫는다. 근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바깥쪽에 이제 우리가 발목을 접지르면 주로 바깥쪽을 많이 다치고 바깥쪽을 다쳤을 때 치료가 제대로 안 되면 발목이 흔들리고 바깥쪽에서 못 잡아주니 그 발목이 안쪽을 계속 치게 되고 그래서 안쪽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관절 연골이 닳아서 그 닳는 게 결국에는 관절염이 더 진행되어서 관절염 다 닿으면 이제 뼈끼리 막 붙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환자분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큰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급성염자. 그러니까 가다가 급하게 삐는 거예요. 다친 거고 접질린 거예요. 운동하다가도 그렇고 그럴 때는 무조건 병원을 가셔야지 나중에 골병 드는 걸 예방할 수 있다. 파스 뿌리면 되지. 안 돼요. 발목이 아플 때 더. 탄탄? 발목인대 강화술. 이게 발목인대를 강화하는 수술인 것 같기는 한데 네.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발목 인대를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발목의 외측을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네. 이쪽이 앞쪽이고 뒤쪽이고 여기 이제 앞쪽에서 저희가 주로 다치는 정거비 인대. 그다음에 더 심하게 다치면 또 다치는 종비 인대. 이 뒤쪽은 잘 다치지 않아요. 네.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이제 다치게 되고 이 부분을 이제 그다음부터 3차원적으로 보면 위치가 여기랑 여기입니다. 이 위치에 있으니까 앞으로 밀리는 걸 잡아주고 안으로 꺾이는 걸 막아주겠죠. 얘도 뭐 같은 역할을 하겠지만 안으로 꺾이는 걸 더 잡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수상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이렇게 이쪽이 파열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다치게 되면 이렇게. 여기가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끊어지고. 거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외측에서 못 잡아주니까 안쪽을 계속 치겠죠. 예. 안쪽의 관절 연골이 이렇게 손상이 단계별로 진행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관절의 간격이 이렇게 균일하게 있어야 됩니다. 네네. 엑스레이를 찍었으니까 뼈만 보여서 그렇지 이 공간은 관절 연골로 채워져 있습니다. 네네. 각 뼈의 표면마다 코팅이 되어서 관절 연골이 코팅이 돼 있고 그 관절 연골 두께만큼 비어 보이는 건데 네. 안쪽이 좁아져 있죠. 그러네요. 더 심해지면 여기 보면 뼈도 자라 있고 더 심해지면 이렇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이쪽 완전 꺾이고 지저분해. 이분은 보이는 지금 주사 맞고 약 먹고 버티십니다. 생업도 있으시고 연세도 있으신데 붙이기가 싫다고 버티고 계시고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 이제 이때쯤에 이제 통증이 심해서 병원을 오시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그래도 아파서 오시는 분의 비율도 한 50%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설명드려서 미리 수술하면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좀 막을 수 있겠다. 요게 뼈고요. 그 아까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요 관절 연골, 요 코팅되어 있는 요게 관절 연골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까만색으로 예쁘게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정거비인대의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 되겠고 예. 그 정상적인. 강화시키는 근육 비골근이 이겁니다. 비골건 네. 이렇게 내려오고 발목인대 강화술에 일단 고식적으로 가장 이제 대표적이었던 것은 요 안에 이제 여기 인페리어 레티나큘럼이라고 인대를 잡은 띠가 있는데 네네. 이 띠를 요게 정거비인대거든요. 네. 요 벡터대로 당겨서 붙여주는 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군요. 이런 식으로 실이 달린 나사를 박아서 이렇게 당겨 붙여주는 거. 네네. 그게 이제 있고 이제 요즘은 이제 좀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대가 원래 있는 위치대로 최대한 당겨서 붙여주고 원래 이제 손상이 되어 있는 인대가 남아 있다면 조금 짧게 하든지 아니면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원래 위치대로 붙여주고 그 위에다가 인대보다 2배 강한 힘까지 버티는 실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 나사는 뼈에 유압되는 나사입니다. 생합선 나사라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보이지 않고 나중에 제거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근데 이제 왜 2배까지 버티는 힘의 실을 만들었냐? 안 끊어지게도 만들 수 있는데 아주 큰 이게 결국에 발목에 염절한 거는 결국엔 사고거든요. 엄청 심한 외력이 가해지면 그럼 이게 끊어지면 될 거를 뼈가 와장창 깨지겠죠. 그래서 이제 2배 강한 힘까지 버티게 실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이제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이제 인터널 브레이스라고 아스렉스에서 만든 건데 이거까지 같이 뭐 사용해서 이런 식의 실제 수술 사진입니다. 통증이 정말 심할 때 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있으면 안 아파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주 접들리는 자주 느낌. 접지르는 그 증상이 이제 있는 거죠. 이제 자주 접지르고 또는 이제 평지를 걷다가도 휘청하는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으면 발목 인대 불안정증을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방금 우리가 봤었던 인대 강화술. 요거를 이제 더 탄탄병원에서 또 우리 김도훈 원장님께서 전문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수술 부분 미세천공술, 자가연골 재생술, 자가골연골 이식술. 발목 안쪽에 연골만 결손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들어와 보면 이제 요게 정상 연골이면 요만큼이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발목이에요? 네, 발목 아닙니다. 요 하얀 게 계란을 삶아 놓으면 흰자처럼 뽀얗게 보이는 요게 정상 연골이고 정상 관절 연골이고 네네. 그게 이제 이렇게 보면 요 밑에 요건 뼈입니다. 이만큼 떨어진 거죠. 아. 그러면 이제 그 떨어진 연골이 떨어지고 뼈가 다 있으면 당연히 통증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쵸. 뼈가 맞닿으니. 그러면 1차적으로 가면 연골을 재생을 시키는 방법. 그게 이제 미세천공술입니다. 이제 요 마진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어떻게? 뼈에다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골수세포들이 나오고 거기에 좋은 걸음을 줍니다. 하는 게 무릎에서는 이제 줄기세포를 쓰는 경우고 미세천공술 이제 발목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줄기세포를 쓰지 못해서 이제 콜라겐을 덮어주는 수술기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라는 기간 6주 봅니다. 이제 밭을 정리하고 씨를 뿌리고 걸음을 주었으니 이제 자라는 기간은 6주 정도 해서 6주 동안은 땅에 발 못 딛게 합니다.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이건 진짜 아플 때. 만성 발목 불안정증이 와서 안쪽에 관절 연골이 손상이 왔을 때 그나마 이걸 하면 경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뼈가 물이 이제 발목 안에는 관절액이 있습니다. 네네. 윤활액 작용을 하는 거죠. 무릎도 그렇죠, 당연히. 다 그렇죠. 네네네. 관절마다 다 있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여기가 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럼 물이 일로 계속 스며듭니다. 그럼 뼈 안에 물혹이 생깁니다. 네네. 그러면 뼈가 흐물흐물하죠. 그러면 이거를 수술을 할 때 이걸로 정으로 치어야지. 이제 미세천공술이란 거는 작은 구멍. 이제 구멍을 내주는 겁니다. 이 정으로 내주는데 물이 계속돼서 오래된 사람들은 이게 다 뼈가 무너집니다. 관절 연골하고 뼈를 어디서 가지고 와야죠. 그거를 자기 무릎에서 가져옵니다. 자가골연골 이식술. 뼈랑 연골을 같이 자기 거를 몸의 다른 부분에서 가지고 와서 이식을 시킨다고. 이렇게 연골 결손이 생겼을 때 면적이 너무 넓거나 또는 뼈 밑에 물혹이 있고 이제 그 미세천공술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몸에 있는 골 연골을 가지고 옵니다. 어디서 가져오냐면 보통은 무릎에서. 네네. 무릎의 외측에 이제 가져오면 안전한 부위가 있거든요. 잘 이제 쓰지 않는 남아 있는 부위들을서 이렇게 채취를 합니다. 이게 지금 그 무릎에서 채취한 모습이고요. 이 부분 연골이 결손된 부분을 실제로 이제 열었습니다. 열어가지고 요만큼을 미리 이제 이식할 만큼의 뼈를 밑에 어차피 물혹이니까 제거를 해주고 요 사이즈만큼을 채울 수 있는 거를 무릎에서 빼서 그거를 그대로 바로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하얀 줄 보이지 않습니까? 요만큼을 잘라서 열었다가 수술을 다 하고 다시 닫아서 고정을 해놓은 겁니다. 진짜 발목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되고 내 발목을 더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가장 밑에서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받치고 있는 게 발이고 발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얘네들한테 우리가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요. 발목이 아플 때 더 탄다. 이게 발목인대 강화술은 그럼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이게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미세천공술은 좀 비쌀 것 같은데요. 미세천공술은 의료수가가 그 좀- 콜라겐 값만 해도 한 2, 300만 원 합니다. 그리고 자가골 연골 이식술은 더 비싸겠네요. 그렇게 또 많이 안 비쌉니다. 이거- 재료가 자기 거잖아요. 그쵸. 내 거니까. 자기 몸에서 빼는 거니까. 미세천공술은 밖에서 가져온 가져와야 콜라겐 되고. 재료고.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한 건 처음이시죠? 이런 쪽에 대해서. 훅 들어오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자, 오늘 만성 발목 불안정증에 대한 이야기 더 탄탄병원의 김도훈 원장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전 그런 생각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밑에서 우리 몸의 전체를 받치고 있는 게 발과 발목인데 그동안 너무나도 좀 홀대하지 않았나. 아껴줘야 됩니다. 예.
진짜 오늘 말씀 듣고 아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에 하나 발목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는 부산 지하철 1호선 괴정역 6번 출구에 더 탄탄. 예, 앞으로 운동하다가 다치면 꼭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 이끌어주신 더 탄탄병원의 김도훈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저희 건강 큐브 다음 주 더욱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